서울 도심, 화려한 네온사인이 꺼져가는 늦은 저녁.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골목 끝,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는 낡은 간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온 국밥. 세월의 때가 묻어 글씨는 반쯤 지워졌지만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따뜻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적을 깨는 엔진 소리.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낯선 고급차의 존재가 오래된 골목의 풍경을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니는 대기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상징, 회장 최민혁이었습니다. 짙은 눈매, 세월이 남긴 주름, 그러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 그의 손목에서 은은히 빛나는 것은 바로 롤렉스 한정판. 그 시계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단 한 사람에게 건네주었던 약속의 증표,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벗지 않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국밥 특유의 깊고 진한 향이 민혁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는 목소리. 어서 오세요. 밝고 맑은 미소를 지닌 20살 아르바이트생 최지안. 순간 그의 눈앞에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듯한 착각이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원이 떠올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지안의 시선이 민혁의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터져나온 한마디. 저 시계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은데요? 시간이 멈춘 듯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지? 지아는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저희 엄마 서랍에 있는 시계랑 너무 똑같아서 죄송해요. 주문 받겠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숨이 막히듯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의 시계는 절대 흔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 단 2~3점 들어온 한정판, 그리고 그중 하나는 25년 전 김혜원에게 건넸던 바로 그 시계였으니까요. 주방으로 향하던 지안의 속삭임이 민혁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언니, 진짜 똑같아.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아. 모양도 색깔도 심지어 줄까지 똑같아. 민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25년 전의 기억이 불길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문구, Forever Young. 그 문구와 함께 떠오른 얼굴, 김혜원. 그의 첫사랑이자 지켜주지 못했던 유일한 여인.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선 소녀가 말했다. 우리 엄마. 최민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바로 이 순간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최민혁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던 그의 손은 계속 떨렸고 눈앞의 국밥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원, 김혜원, 설마 그 아이가. 머릿속에서 끊어진 줄 같던 과거의 기억들이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20년 전 수많은 약속과 함께 놓고 떠나야 했던 단 한 사람. 그 여인이 지금 그의 딸의 입을 통해 다시 불려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민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지안을 불렀습니다. 저기 아가씨. 네, 손님. 뭐 필요하세요?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지아는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엄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혁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숟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 이름은 김혜원이에요. 순간 민혁의 손에서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식당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혁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김혜원. 20년 전 부모의 반대와 세상의 벽 앞에서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여자.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으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이름. 그리고 지금 눈앞의 소녀는 그 여자의 딸이라고 했다. 그날 밤 국밥집은 문을 닫고 지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손님 왔었어. 되게 잘 사는 사람 같았는데 갑자기 엄마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엄마 진짜 이상해. 그 아저씨 시계 엄마 거랑 똑같더라니까. 김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너 뭐라고 했어? 지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 이름 말해줬지. 김혜원이라고. 혜원은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도록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시계를 꺼내 쥐었습니다. 뒷면에는 여전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퍼레버형 혜원. 혜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시계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민혁 씨 왜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한편 같은 시간 최민혁은 넓은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차갑게만 빛나던 공간이 오늘따라 더욱 공허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술조차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비서실장 박 부장을 불렀습니다. 박 부장 김혜원이라는 여자를 찾아봐. 그리고 그녀의 딸 최지안이라는 아이에 대해서도. 박 부장이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민혁은 창밖을 바라본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내 딸일 수도 있으니까. 며칠 후 국밥집 앞. 해가 저물어 골목에 어둠이 깔렸을 무렵 문 앞에 정장을 입은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최민혁의 오랜 비서 박 부장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지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박 부장은 잠시 지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혜원 씨 계십니까?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엄마요? 그런데 누구시죠? 그 순간 장을 보고 돌아온 혜원이 문 앞에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과일이 굴러나왔습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김혜원인데요. 무슨 일이죠? 박 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최민혁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꼭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다. 혜원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최민혁? 잠시 후 근처 카페. 혜원은 잔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 물조차 마시지 못했습니다.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며칠 전 따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회장님의 딸일지도 모른다고요. 혜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그렇게 살아있군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만 이 진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혜원은 손을 떨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낮게 속삭였습니다. 맞습니다.
지안의 아버지는 최민혁이에요. 그날 밤 혜원은 집으로 돌아와 지안을 앉혀놓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무릎을 움켜쥔 채 말을 꺼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요. 오늘 낮에도 어떤 아저씨가 와서 엄마 찾고.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살아계셔. 지아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본 그 아저씨, 시계 찬 그분이 내 아버지야. 최민혁? 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럼 엄마, 지금까지 아빠는 없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혜원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널 지키고 싶었어. 버려졌다는 낙인이 내게 남지 않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죽었다고 말했어. 지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며칠 뒤 결국 진실은 세 사람을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늦은 밤 국밥집. 문이 열리고 최민혁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위압감으로 사람을 압도하던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는 죄책감에 짓눌린 한 남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혜원이 그를 보는 순간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최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혜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원아. 혜원의 눈빛이 매섭게 흔들렸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날 부르는 거죠?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자격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겠어. 지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터질 듯한 심장을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제 앞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감춰진 게 뭐든 전부 다 지금 들려주세요. 국밥집 안 세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국물 끓는 소리도 멎은 듯 공간을 짓누르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최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원아,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부모님의 반대, 세상의 벽 아무것도 이겨내지 못한 겁쟁이였어. 그래서 떠났어. 하지만 매일 후회했다. 매일. 혜원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후회?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떠난 뒤 나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배고픈 아이 앞에서 물에 밥 말아 먹이며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던 시간들. 열에 들떠 밤새 아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던 날들, 당신은 상상조차 못했겠죠. 민혁은 고개를 숙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랬어. 난 몰랐어. 아니, 외면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다. 혜원은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책임? 20년 늦은 책임이 무슨 의미가 있죠? 당신은 재벌이 되었지만 난 아이 하나 키우느라 삶을 다 태워버렸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 싸우세요. 저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왜 아빠가 없었는지, 왜 엄마가 거짓말했는지, 그 진실만이라도 알고 싶었어요. 민혁은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안아, 믿어주진 않겠지만 난 내가 있다는 걸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널 외롭게 두진 않았을 거야. 지안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아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순간 혜원의 눈빛이 매섭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끊어 말했습니다. 지안,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아버지란 건 그냥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지금 와서 아빠가 되겠다고?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알아?
민혁은 그녀의 말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맞아. 무책임했어. 그건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변하고 싶다. 지안의 아버지로, 그리고 내 곁에서 책임지는 남자로 살고 싶다.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겠어.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삼킨 한숨들, 내가 져야 했던 무게, 그걸 당신이 어떻게 갚을 수 있죠?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갚을 수 없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하루하루 너희 곁에서 함께하며 속죄하겠다. 돈도 권력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제발 기회를 줘.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지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묶어둔 원망과 분노가 딸의 울음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 민혁은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20년을 잃었으니 이제는 어떤 시간도 아깝지 않다. 그날 밤 혜원은 홀로 방 안에서 시계를 꺼내 쥐었습니다. 뒷면에 각인 Forever Young. 눈물이 맺힌 눈동자에 그 글자가 아련히 비쳤습니다. 민혁 씨, 이번엔 정말 도망치지 말아요. 다음 날 저녁 혜원 국밥집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혜원은 낡은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다 결국 평소처럼 편안한 차림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최민혁은 국밥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혜원은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군요. 세 사람은 국밥집 한가운데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의 폭풍 같은 싸움이 거짓말처럼 오늘은 차분한 공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혜원아, 어제 말한 건 변명이 아니야. 그땐 은주를 지켜야 했고 널 지켜내지 못한 죄는 내 평생의 짐이야. 하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은 너희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 싶다. 돈도 권력도 이름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저 지안의 아버지로 내 곁의 남자로 남고 싶다. 혜원은 깊은 숨을 내쉬며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민혁 씨, 나는 당신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20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안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남아있는 감정 때문에라도 완전히 닫아버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지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한테 아빠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그냥 함께 있어주면 안 돼요? 저한텐 그거면 충분해요. 혜원은 눈가가 젖었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급하게 다가오지 말아요. 하나씩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지안의 아빠로, 그리고 내 곁의 사람으로.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지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목의 시계를 풀어 혜원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시계 그때 내게 주려 했던 거야. 하지만 끝내 전하지 못했지. 이제 돌려주고 싶다. 내 마음과 함께.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귀 Forever Young.
눈물이 흐르는 눈동자에 그 글자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민혁 씨, 이번엔 정말 도망치지 마요. 그 순간 지안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맞죠? 혜원과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야. 며칠 뒤 국밥집에는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혁은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와 설거지를 거들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아버지이자 한 남자로서 말입니다. 혜원은 주방에서, 지아는 홀에서 바쁘게 뛰어다녔고 민혁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20년의 세월이 비워졌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이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혁 씨, 시간이 멈추진 않았네요. 하지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네요. 민혁은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영원히 젊게 다시 살아보자. 이번엔 놓치지 않고. 지안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가족,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창밖에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그들의 사랑과 가족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틱톡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Forever Young. 그 약속은 이제 세 사람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국밥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풍경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최민혁은 이제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매일같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설거지를, 때로는 배달 상자를 나르며 누구보다 성실한 가게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 아닌 지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김혜원은 국밥집의 안주인이자 이제는 누구보다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감당했던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옆에서 묵묵히 돕는 민혁을 보며 조금씩 굳은 껍질을 벗어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미소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안. 20살이던 그녀는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길을 응원하며 민혁과 혜원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국밥집은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안의 결혼식이 있던 날 하객들은 모두 국밥집으로 몰려와 작은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신부 지안이 눈부신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최민혁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식장 입구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때는 해줄 수 없었던 버질로들을 이제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결국 이렇게 해주셨네요. 민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결혼식 후 혜원과 민혁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두 사람은 오래전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시계는 여전히 잘 가고 있어. 25년 전 멈춘 듯 했던 시간도 결국은 이렇게 이어졌네. 혜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잃었지만 사랑은 잃지 않았나 봐요.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창밖에서 지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공허함도 침묵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시계 뒷면의 문구처럼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